옛날 경기도 양주 뒷골짜기 마을엔 최신애라 불리는 한 양반 집안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대대손손 과거 급제자를 배출했지만 하나같이 골골하고 약골이라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어른께선 이번엔 튼튼한 피가 필요하다며 며느리를 고르는 조건부터 바꾸었죠. 남자는 학문보다 중요한 게 허리다. 허리! 그리하여 혼인을 하게 된 도련님은 30이 넘도록 혼례를 미루며 경서 공부만 하던 최도련이었습니다. 그 상대는 이웃 마을에서 무쇠솥을 번쩍 들었다는 소문이 돌던 아씨였죠. 5살 연상이었고 생김새는 고왔지만 눈빛이 어찌나 또렷한지 혼례 날 신랑보다 신부 쪽이 더 늠름해 보였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객들이 속삭였습니다. 아씨가 도련님을 안고 들어가겠어. 에이그, 오늘 밤 무슨 일 날까 몰라? 그날 밤 혼례상은 화려했습니다. 꽃신부터 주안상까지 하나하나 정갈하고 전통을 따라 차려졌으나 도련님의 얼굴은 창백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저기 그 신방에 먼저 들어가 계시지 않겠소? 왜요? 내가 먼저 누우면 무섭습니까? 아니요. 그게 먼저 준비하실 것도 있을 테니. 아씨는 살며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시다면 내 짐 풀 때 옆에서 구경이나 하시지요. 짐이요? 그러더니 고운 싸개 속에서 꺼낸 것은 한 자루의 부채 그리고 작은 장죽이었습니다. 첫날 밤엔 예부터 부인이 먼저 연기부터 피워 올린답니다. 몰랐소? 도련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씨는 그저 은은히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이 방 안에 잔향처럼 퍼지고 있었으며 그날 밤 신방에서는 기이한 웃음소리와 함께 연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다음날 아침부터 온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그 집 아씨 웃음소리 밤새도록 끊이질 않았다더라. 첫날 밤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최시댁 마당엔 새소리 대신 수군거림이 가득했습니다. 한여들이 항아리 뚜껑을 들며 귓속말을 주고받았고 이웃집 안악들은 두부를 건네며 밤에 들린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아씨 웃음이었어. 깔깔깔 하고선 도련님은 말도 없고 발소리도 없었다지 뭐야? 그 집 사내들은 다 약하다더니 이번에도 아이고. 그 순간 신방문이 열리고 최도련이 얼굴을 붉힌 채 나오자 하녀들 셋이 동시에 기침을 해댔습니다. 크흠, 아침 찬물 끓이러 가야겠네. 어머, 장독이 삐뚤었네. 그릇 닦던 거 또 닦아야지. 아무 일 없다는 듯 딴청을 부렸지만 그들의 눈꼬리는 도련님의 허리춤만 따라다녔습니다. 신방 안에서는 아씨가 느긋하게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비녀를 꽂은 뒤 작은 거울을 들여다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밤새우느라 힘드셨는지 도련님 발에 힘이 없으시더군요. 부인. 부끄러워 마시지요.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도련님이 더 민망하신가요? 그날 저녁 최도련은 아버지 앞에서도 밥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은 어땠느냐? 그저 아씨가 단단하시옵니다. 허허, 잘 됐구나. 이제 우리 집은 며느리 허리 덕에 오래 살겠다. 이튿날 밤도 웃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씨는 장죽 끝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좀 배워보시겠습니까? 무엇을요? 어찌 남정네가 그리 손끝이 어설픕니까? 네 가르쳐드리지요. 그리고 방 안엔 부드럽게 부는 부채 소리와 깔깔거리는 웃음이 다시 번져갔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고양이 한 마리가 처마 위를 달아났고 마루 밑에 숨어있던 하녀 복녀는 입을 틀어막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 웃음, 저거 보통 웃음이 아닌디. 아씨가 도련님을 거꾸로 가르치나 봅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이런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시댁 도련님, 혼례 전에 순한 양이더니 전날 밤 지나고 나니 고양이도 무서워한다더라. 한 집안의 첫날 밤은 그렇게 웃음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도 웃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좀 달랐습니다.
아씨가 신방에 들어서자마자 한 손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방님, 오늘은 좀 더 진지한 공부가 있을 것입니다. 또 배우는 것이 있습니까? 사내라면 익혀야지요. 그래야 부부란 말도 쓰지 않겠습니까? 부인이 상자를 여는 순간 남편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붉은 비단에 감싸인 목침 하나와 단단한 매화목 부채, 그리고 보기엔 단순한 놀이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건 무엇입니까? 이건 우리 외조모께서 전해주신 부부의 도구랍니다. 도련님의 얼굴은 금세 빨개졌습니다. 저는 그런 건 아직 괜찮습니다. 오늘은 설명만 해드릴 터이니 긴장 마십시오. 아씨는 부채를 펴들고 말했습니다. 이건 숨을 맞추는 법을 익힐 때 씁니다. 같이 부는 것 해보시겠습니까? 예? 부끄러워 말라 하였는데요. 두 사람은 등을 마주대고 앉아 부채질을 했고 그 사이로 등불의 불꽃은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도련님은 조심스레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여인을 마주한 적이 없습니다. 예상했습니다. 학문만 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어찌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아씨가 머리에 꽂은 비녀를 조심스레 빼내며 말했습니다. 이 비녀 그냥 장식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속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다면? 이 안엔 아주 작은 정향가루가 들어 있습니다. 신경이 날카롭거나 가슴이 답답할 때 코에 대보십시오. 도련님이 그 비녀 끝을 맞는 순간 코끝에 퍼진 진한 향에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참 묘하군요. 첫날 밤 웃음소리만 있었던 줄 아셨겠지만 전 이미 준비되어 있었답니다. 그날 이후 도련님은 날마다 아씨의 상자에서 새로운 것을 꺼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부인, 이 놀이개는 무슨 뜻입니까? 그건 여인의 뜻을 묻는 매듭이요. 내가 서방님께 마음을 묻고 싶을 때 걸지요. 신방의 등불은 천천히 꺼졌고 창호지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은 어제보다 훨씬 낮고 깊었습니다. 아씨가 향을 피우고 부채를 흔드는 그 밤, 도련님은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 장지 뒤편 작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하녀들도 몰랐던 도련님 혼자만 아는 은밀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속엔 낡은 종이 꾸러미가 묶여 있었고 맨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방중술 초학편 기초부터 바르게 익히자. 사실 도련님은 혼례 2달 전 서울서 내려오는 과객에게 몰래 책 한 권을 구해두었습니다. 책장마다 알록달록한 그림과 함께 붓글씨로 써 내려간 부부의 길이 담겨 있었죠. 내가 배움이 늦다 하나 완전 무식하게 보일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하지만 문제는 그 책의 글귀가 하나같이 심오하고 은유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밤의 불꽃은 마음의 꽃을 태워야 하며 입술은 언어보다 앞서 마음을 다독여야 한다. 그 뜻을 도무지 알 수 없었던 도련님은 책을 다시 감싸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아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숨기는 물건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이건 그저 먼지를 닦으려던 것뿐입니다. 그럼 먼지를 좀 더 자세히 보여주시지요. 아씨는 한 걸음에 다가와 책을 받아들고 표지를 보자마자 미소 지었습니다. 이거 외숙모께서 결혼 전에 전해주셨다는 책과 똑같네요. 정말입니까? 그 책의 2번째 장부터는 괄호 안에 진짜 뜻이 숨어 있답니다. 도련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그 말장난 같은 구절들이 다 뜻이 있었지요. 입술이 앞선다는 건 미리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아씨는 책장을 넘기며 웃었습니다. 제가 없었으면 서방님은 혼자 이걸 언제 다 읽으셨을까요? 한 세월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제가 직접 실습을 도와드릴까 합니다. 그 순간 신방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짝 들린 문틈, 복녀가 무릎 꿇고 엿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 아씨가 공부까지 시키시네. 도련님은 오늘도 지지게 생겼네. 복녀는 입을 틀어막으며 뒷걸음질을 쳤고 신방 안에서는 또다시 웃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불은 부인이 먼저 덮으시겠습니까? 서방님이 먼저 덮으시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옵니까? 제 입술을 통과해야만 이불을 펼 수 있지요. 그날 밤 책은 덮였고 이불은 열렸습니다. 웃음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천천히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복녀는 허둥지둥 부엌을 정리하다 그만 콩나물 국물통을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녀들이 놀라 달려오자 복녀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다들 나 좀 내버려둬. 내 마음이 지금 더 흘러넘쳐 죽겠으니까. 그 말에 뒷마루에 있던 시어머니 최시대 큰댁마님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복녀야, 내 마음이 왜 넘쳐? 밤에 누가 술이라도 먹였느냐? 아닙니다, 마님. 저 엿들었습니다, 신방에서. 그 말에 마님의 부채가 툭 하고 무릎에 떨어졌습니다. 엿들었다고? 어디를? 그 신방요. 아씨랑 도련님이 아주 기이한 공부를 하시더이다. 복녀는 얼굴을 붉히며 쥐구멍을 찾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책을 펴시고 숨을 맞추고 입술에 허락을 그리곤 비녀에서 향이 나옵디다. 허허, 마님, 그게 다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 방에선 밤마다 웃음이 그치질 않습디다. 마님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턱을 괴고는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럼 됐지, 복녀야. 예? 그 웃음은 듣기만 해도 오래 사는 약이란다. 복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마님은 안 부끄러우십니까? 나는 너처럼 몰래 엿보진 않으니 부끄러울 것도 없지. 그게 아니라 도련님이 하도 순한 분이시라 혹시나 걱정되어서. 그 아씨 말이다. 젖먹이 도련님도 웃게 만드는 귀신 같은 여자란다. 마님은 이마에 부채를 대며 그리곤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내 말 잘 들어라. 웃음은 밤에 생겨야 오래 간다. 낮에 웃는 건 장돌뱅이도 한다. 예?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기생들보다 곱게 차려입고 직접 신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잠시 들어가야겠구나. 네, 어머님, 들어오십시오. 문을 여는 순간 고운 향이 은은히 퍼졌고 시어머니는 작은 웃음을 띠며 방 안을 훑었습니다. 아드님, 며느리가 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까? 예, 어머님. 요즘 저 밤마다 배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다. 허나 며느리, 예, 어머님. 이제부터는 낮에도 좀 가르쳐야겠구나. 우리 복녀가 불안에 떨어서 말이야. 복녀는 그 말에 식은땀을 흘리며 뒤돌아 도망쳤습니다. 신방 안에 다시 정막이 흐르자 아씨는 도련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낮 공부도 하라는 명이 떨어졌으니 오늘은 복습이겠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신방 문틈엔 이제 웃음소리뿐 아니라 책장을 넘기는 바스락 소리까지 섞여 들려왔습니다. 며칠이 흐르자 도련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던 그가 이제는 책장을 먼저 넘기고 아씨보다 먼저 향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부인, 오늘은 제가 부채를 펴보겠습니다. 오, 이제야 제자가 선생을 이기는 날이 오는군요. 감히 이긴다 하긴 어렵지만 배우고 익힌 것이 쌓였으니 한번 펼쳐보려 합니다. 도련님은 책 한쪽을 펼쳐들며 말했습니다. 여기 공명의 합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완전히 맞았을 때 가능한 그 상태 말입니다. 예, 그건 꽤 고수의 경지이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제안이요? 신방 이불 안에서만 배울 일이 아니라면 저와 함께 마당으로 나가 자연의 기운 속에서 맞춰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아씨는 그 말에 살짝 입꼬리를 말아 올렸습니다. 서방님, 이제야 진짜 재미를 아시는군요. 공기와 바람과 빛을 벗삼아 둘만의 공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 최시댁 마당에는 조용히 깔린 돗자리, 위로 붉은 모시이불 하나가 깔렸습니다. 별빛 아래 아씨는 정좌했고 도련님은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런 자리는 처음입니다. 이건 학당도 방도 아닌 혼례의 진짜 시작이겠지요. 아씨는 비녀를 뽑아 땅에 살짝 꽂았고
그 위에 향을 놓아 불을 붙였습니다. 은은하게 피어나는 연기 속 도련님은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인의 손을 먼저 이끌고 싶습니다. 그 손에 마음이 실렸다면 기꺼이 맡기겠습니다. 둘은 마주 잡은 손을 부드럽게 흔들었고 숨결은 점점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마당 끝 장독대 근처에 숨어있던 복녀는 또다시 눈을 부릅뜨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양반들 이젠 별빛 아래서까지. 아이고 내 수명 깎이겠네. 하지만 그 순간 복녀 뒤로 다가온 마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녀야, 오늘은 네가 이불을 덮어줘야겠다. 마님 제가요? 이불도 배워야지. 세상에 괜히 덮이는 건 없단다. 그날 밤 별빛 아래서 바람은 천천히 돌았고 신방보다 더 넓은 세상에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가늘게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최시댁에선 도련님의 걸음이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아씨의 방으로 들어설 때 문턱에 발이 걸리지 않았고 하녀들의 눈길도 더 이상 도련님의 허리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이제 그 허리엔 당당한 자신감이 감돌았기 때문입니다. 서방님, 오늘은 바느질이 아니라 손길이 느슨하시군요. 부인께서 배움이 깊으시다 하셨으니 오늘은 저도 실습을 주도해 보려 합니다. 호호, 이제야 진짜 신랑이 되었군요. 신방 안의 웃음은 이제 실습 중 웃음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전보다 더욱 은근하고 깊게 번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씨는 도련님의 무릎에 살짝 몸을 기대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서방님, 예, 부인. 진정한 부부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도련님은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여느 야릇한 밤과는 결이 다른 묵직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부요. 글쎄요, 서로를 안다는 것일까요? 그건 몸을 안다는 것이겠죠. 아니요. 저는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도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마음은 어찌 알아야 합니까? 그건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야 그때가 아닐까요? 그 말에 아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곱게 접힌 붉은 천한장과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그날 밤 서방님께 드리려 했던 혼례 선물입니다. 마음을 먼저 열 줄 아는 날에만 주고 싶었지요. 도련님은 두 손으로 조심히 쪽지를 펼쳤습니다. 당신의 웃음이 나의 하루가 되기를. 그 글을 읽는 순간 도련님의 눈에 살짝 물기가 고였습니다. 부인, 저는 어찌 이리도 모자랐을까요? 이제 알았으니 내일부터는 서방님이 웃음을 먼저 내어놓으십시오. 예, 부인 하루 3번, 부인보다 먼저 웃겠습니다. 그날 밤 도련님은 자신만의 선물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직접 깎은 나무로 만든 머리빗이었습니다. 손재주는 없지만 부인의 머리채를 매일 빗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이 빗은 어느 장신구보다도 곱고 귀하군요. 그리고 아씨는 도련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첫날 밤이 된 듯합니다. 신방의 등불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고 그날 웃음소리는 아무 말 없이 마음을 전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유독 서늘했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어둔 신방엔 달빛이 은실처럼 드리웠고 작은 향로에선 연기가 곱게 피어올랐습니다. 도련님은 붉은 술 한 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인께 술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왜 오늘입니까? 부인 말대로 오늘이 진짜 첫날 밤이니까요. 아씨는 잔을 받아 입술만 살짝 적셨습니다. 눈동자가 촉촉히 젖어 있었고 도련님은 그 눈빛에 자신도 모르게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서방님, 예, 부인. 오늘은 아무 책도 부채도 장죽도 꺼내지 마십시오. 그럼 무얼로 시작해야 할지. 오직 마음으로 그리고 손끝으로 말입니다. 아씨는 조용히 치마를 한쪽 들추더니 그 아래에서 하얀 명주끈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외조모께서 주신 것이지요. 부부의 맺음끈이라 하셨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도련님의 손목에 끈을 묶었습니다.
가늘고 부드러운 감촉 속에 도련님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 끈은 쉽게 풀리지 않겠군요. 풀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서로의 결이 닿을 때까지 함께 묶인 겁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나란히 비췄고 도련님은 아씨의 손등을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부인, 오늘은 제 손이 먼저 움직일까 합니다. 그 손이 머뭇거린다면 나는 마음부터 달래야 할 테지요. 이불을 덮는 손길이 한 겹 한 겹 겹쳐졌고 바람 한 점 스며들 수 없는 그들만의 장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도련님의 목소리가 낮고 진지하게 울렸습니다. 부인, 지금 이 순간 어떤 기분이십니까? 두렵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으며 단지 서방님과 함께 있다는 게 설렙니다. 그 말에 도련님은 잠시 멈추었다가 조심스레 아씨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마부터 마음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이불 속엔 온기가 가득 찼고 그들의 숨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신방에선 웃음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긴장감 어린 정적과 낮은 숨결이 오갔으며 이불 끝은 달빛에 젖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마침내 밤이 깊어갈 무렵 아씨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듯합니다. 예, 부인, 오늘이 제게도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장지문 너머 복녀는 눈을 질끈 감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웃음도 없네. 진짜 첫날 밤이로구나. 그리고 이튿날 도련님의 눈빛은 더 이상 초췌하지 않았고 아씨의 걸음엔 바람 한 점 흐트러지지 않는 기품이 깃들었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신방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웃음도 책장 넘기는 소리도 없었으며 창호지 위로 아침 햇살이 비껴들 무렵까지 둘은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잠시 아씨를 바라보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오늘은 참 조용하군요. 예, 조용한 것이 싫으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조용함이 저를 더 가까이 데려오는 듯합니다. 아씨는 머리를 비녀로 정갈이 빗으며 말했습니다. 소리 없이 이어지는 날이 오래가는 법이지요. 그러고는 부드럽게 속치마를 털어 햇살을 받쳤습니다. 그 하얀 천 위로 도련님의 손이 조심스레 얹혔습니다. 부인, 예, 혹시 오늘 밤도 같은 꿈을 꾸게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같은 꿈이라니요? 이불 안에서뿐 아니라 함께 아이를 낳는 꿈 말입니다. 그 말에 아씨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도련님의 손등을 어루만지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이렇습니다. 혼인이 오기 전 아버지의 뜻으로 억지로 정혼을 했다가 그 아이는 세상빛도 못 보고 떠났습니다. 도련님은 말없이 아씨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끝에 도련님은 아씨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는 없는데도요? 예, 마음속에서라도 부인의 지난 시간을 품은 채 지금을 살고 싶습니다. 그 순간 아씨의 눈에 맺힌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마침내 누군가에게 맡겨도 좋다는 안도였습니다. 그럼 오늘 밤엔 같이 꿈속에서 그 아이를 안아보지요. 제가 먼저 웃으며 안아보겠습니다. 밤이 오자 두 사람은 촛불도 향도 없이 이불을 덮었습니다. 침묵이 다시 그들을 감쌌고 달빛이 창호지 위로 스며들 무렵 도련님의 손이 조용히 아씨의 손 위에 얹혔습니다. 오늘은 책도 끈도 장단도 없습니다. 예, 오늘은 마음만 꺼내면 됩니다. 그날 밤은 웃음이 아니라 숨결만으로 채워진 밤이었습니다. 이불 안에선 말없이 스치는 손끝, 작은 숨소리, 그리고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속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아침이 밝을 무렵 도련님은 아씨를 꼭 안은 채 말했습니다. 꿈속에서 그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예, 제 품 안에도 작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사랑은 이제야 이불 밖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초여름이 되자 최시댁의 마당엔 이상한 풍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씨가 요즘 된장찌개 냄새만 맡아도 인상을 찌푸린다거나 신방의 불을 밤마다 일찍 끄고 나뭇잎만 바라보며 앉아있다는 소문이었죠. 내가 보기엔 분명히 생긴 것 같아. 무엇이? 속에서 무언가가 잉태됐다는 말이지. 하녀 복녀는 부엌에서 국솥을 젓다 말고 손을 입에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작은 마님 뺨이 요즘 통통해졌습니다. 눈빛도 흐리멍덩하니 어젯밤엔 신방에서 웃음 대신 낮은 흐윽 소리만 났습니다. 그 말에 마님은 부채를 탁 치며 웃었습니다. 야단법석 떨지 말고 방금 담근 된장 먼저 덜어오너라. 어련히 소식이 들릴 테니. 그로부터 며칠 뒤 마침내 아씨가 조심스레 도련님 앞에 작은 바리떼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엔 잘 접은 천안장과 보드라온 실한타래 그리고 장미꽃이 수놓인 작은 손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방님, 예, 부인. 이제 저희 둘만의 웃음이 셋이 됩니다. 그 말에 도련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입을 열고 싶은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그저 손만 뻗어 아씨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장독대에 소원 걸던 날, 제 안에 작은 생명이 심어진 듯합니다. 그날 밤 신방의 등불은 다시금 환히 켜졌습니다. 도련님은 직접 그려놓은 종이 위에 이름 3글자를 꾹꾹 눌렀었습니다. 남자면 길보, 여자면 복례. 복녀의 이름을 따랐습니다. 복녀가 알면 족돌이 쓰고 울겠군요. 그래도 웃음은 그 아이 덕에 매일 들었으니 이름값은 했습니다. 다음 날 마님은 아씨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집 대문을 열었고 웃음소리로 대를 잇게 했구나. 어머님, 전 그저 서방님을 웃게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게 며느리의 큰 힘이다. 앞으로도 서방의 허리 아래보다 마음 위를 먼저 다독여다오. 그리고 마당에선 복녀가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술상을 차려놓고 외쳤습니다. 자, 이제 이 집안의 웃음은 셋입니다. 요, 셋! 앞으로 매달 보름엔 웃음상 차릴 작정입니다요. 그날 저녁 신방은 조용했습니다. 더 이상 끈도 부채도 향도 없었고 아씨는 조용히 도련님의 어깨에 기대에 잠들었습니다. 도련님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살며시 이불을 덮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웃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부인.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걷는 낮, 서로의 등을 비껴주는 저녁, 그리고 함께 늙어가는 밤. 이제 그 집엔 웃음이 이불 안이 아닌 집 전체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첫날 밤 웃던 아씨 말이야. 이젠 그 집 대문을 웃음소리가 지킨다더라. 그리고 오늘도 최시댁 신방의 등불은 작게 따뜻하게 오래도록 타오르고 있습니다. 웃음은 오래 남고 마음은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란 요란한 말보다 작은 웃음 하나, 눈빛 하나, 그리고 말없이 덮어주는 이불 하나에 담겨 있다는 것을요. 부부란 서로의 몸만이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지는 연습을 계속해 나가는 사이이며 그 손끝의 온기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요. 바라건대 오늘 여러분의 밤도 누군가와 함께한 웃음 하나로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혹은 그 시절을 떠올리는 기억 하나로도 괜찮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 삶의 이불 속 웃음소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야단 보는 처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